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아동간호 필수 키워드 볼까요? 에릭슨의 8단계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국가고시 거의 2번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노년기가 여태까지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나온 부분이 또 반복해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여러분 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맞춰보세요.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돈. 자아 정체감을 느끼고 뭔가 혼돈스러워. 뭘까요? 청소년기입니다. 자율성 대 수치감. 뭘까요? 대소변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감도 느낄 수 있다? 유아기입니다. 유, 자, 자율성 대 수치감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또 신뢰감 대 불신감은요? 영, 신, 영아기예요. 자아 통합감 대 절망감. 뭔가 절망은 노인하고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노년기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지금 국가고시 나오지 않았던 거 뭐 있어요? 학교 가기 전, 학년 전기가 있습니다. 3에서 6세인데요. 자발성 대 죄책감. 우리가 양심이 6세에 생겨요. 양심이 생겨야 죄책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년 전기 3에서 6세는요. 자발성 대 죄책감이다. 중년기 4060은요. 생산성 대 침체성이에요. 생산적으로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되네. 마음이 침체되네. 중년기가 생산성 대 침체성입니다. 학동기 초딩이에요. 초딩 6에서 12세 근면성 대 열등감. 학교 가려면 적어도 7, 8시 일어나야 되죠? 근면해야 됩니다. 쟤네 집은 아파트 살고 우리 집은 반지하 살고 쟤네 아빠는 의사 변호사인데 우리 아빠는 일용직하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초딩 학동기예요. 생리적 체중 감소. 생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지나간다. 출생 후 약 3, 4일이 지났는데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보다 체중이 한 5%나 10% 감소했어. 어머 선생님 어떡해요? 네. 그것은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해가지고요. 자연스러운 증상이에요 어머니. 그렇지만 제가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생했을 때 5kg였어요. 한 며칠 지났는데 아기가 4.5kg로 체중이 빠졌어요. 괜찮다. 왜? 생리적 체중 감소라는 거예요.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을요? 태변이라고 해요. 냄새 날까요? 무취, 암녹색, 암갈색 냄새가 없대요. 이행변, 태변 다음에 보는 변이 아니겠어요? 생후 4일부터 14일, 2주까지 보는 변을 우리가 이행변이라고 한다. 아프가 점수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아프가 점수 항목 5가지. 아프가 점수가 뭐예요? 아기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그 선생님들이요?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2번을 이 아프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5가지 항목이 뭐냐? 국가고시에 나오죠? 호, 맥, 컬러, 반사, 근, 긴장도. 호흡을 보겠죠. 살아있나 죽어있나. 맥박, 애 건강한가. 컬러, 핑크색인가. 혈액순환 되는가. 반사, 근, 긴장도. 이게 운동은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뭔가 반응은 하는지 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반응이 아주 좋으면 2점, 그냥 밍숭밍숭하면 1점, 너무 반응이 안 좋으면 0점 이렇게 해서 2점이 제일 좋죠. 5가지 항목이죠. 2 곱하기 5는 1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8점이야. 괜찮네. 9점이야. 건강하네. 3점이야. 좀 빈약하네. 이거를 알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아프가 점수 항목입니다. 현실에서는 10점은 없대요. 태어났을 때 이게 온몸이 다 핑크인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몸통은 핑크여도 손끝, 발끝은 또 푸른색이고 이렇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에서 BCG 이전에 맞았어야 할 예방접종은 태어나자마자 맞는 거 B형 간염이에요. 우리가 1950년대인가 주사기를 그렇게 돌렸어가지고 B형 간염이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맞아도 되는 거 B형 간염이 있고요. 비타민 K 주사, 혈액 응고가 안 된다 하면 이것도 맞아도 되고요. 결핵 접종 BCG는 원래 한 달 이내에 맞으면 되는데 집에 만약에 결핵 감염자가 있어. 모터로 한 달 기다리겠어요? 태어나자마자 맞는다는 거. 그래서 B형 간염, 또 BCG, 비타민 K 주사는 태어나자마자 맞아도 된다. 그 중에서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제일 먼저 맞아야 되는 거 B형 간염이에요. 흡인성 폐렴, 폐로 뭔가가 흡인돼서 염증이 생긴 게 흡인성 폐렴이에요. 폐로는요,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지 물이 들어가고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유 시 분유가 기도로 흡인되어서 기관지에서 폐로 들어가서 폐렴을 유발한다. 애기만 그래요? 위관 영양, 경감 영양, 비관 영양 하시는 그 노인분들, 콧줄 꽂고 있으신 분들도 폐렴이 그렇게 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 미수가와 과수가가 국가고시에 잘 나옵니다. 미수가는요?
빨리 태어났다. 조산아라고 합니다. 몸무게가 조금 나와서 미숙아가 아니에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으면 미숙아입니다. 아기가 40주에 태어났는데 37주 미만에 태어났어. 그럼 빨리 태어났죠. 조산했죠. 조산아가 미숙아고요. 털이 많아요. 그래서 털이 많은 게 미숙아인지 과숙아인지 저도 맨날 헷갈려요. 털미 털이 많으면 미숙아다 이렇게라도 연결하세요. 그럼 털이 적으면요 과숙아가 되겠죠. 아시겠죠? 주름이 없어요. 팽팽해요. 아무래도 아기가 더 팽팽하겠죠? 미숙아가 주름이 없다는 거. 과숙아는요 원래 40주에 나와야 되는데 42주 이후에 나오면 과숙아입니다. 보육기 인큐베이터죠? 이 온도는요 실온보다 10도나 높아야 돼요. 한여름 아닙니까? 30에서 32도. 일반 병실보다 10도는 높아야 된다. 보육기의 문은 최소한으로 열어라. 왜? 아기가요 이 미숙아는 너무 소중해요. 열량 소모가 많기 때문에 보육기의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래요. 미숙아에게 보육기를 적용시킬 때 유의할 사항,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보온하고 아기 넣는 거지 아기 넣고 온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수장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 뭐죠? 실명되는 질환입니다. 조산아가 보육기에서 산소를 받는데 너무 장시간 고농도의 산소를 과잉 공급받았을 때 실명이 나타난대요. 기본적인 산소 농도는 21%가 좋습니다. 30-40% 이상의 산소는 피해야 돼요. 우리가 이 퍼센트를 알아야지 무조건 산소 높게 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미숙아 망막증, 같은 말로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또 비슷한 표현은 실명이다 이거예요. 최소한의 산소를 투여한다. 그 최소한의 산소의 농도는 21%라는 거예요. 신생아의 목욕을 돕는 방법. 목욕 후 제대 부위를 소독한다. 체온도 유지해야겠죠? 제대 부위가 탯줄이에요. 탯줄을 소독하는 알코올의 농도는요 70에서 75%죠? 그럼 열을 내리는 알코올 농도는요 30에서 50%입니다. 나머지는 물을 섞는 거예요. 유수 알코올. 우리가 섞는 게 아니죠? 이미 섞여서 나오죠. 신생아 목욕 몇 분 하죠? 5에서 10분만 합니다. 침상 목욕은요 5에서 10분이에요. 좌욕은요 5에서 10분만 해요. 영좌침 5에서 10분. 영아 목욕, 좌욕, 침상 목욕은요 5에서 10분만 한다. 우유병을 이용해 신생아에게 수유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수유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한다. 전매기고 트름도 시켜야겠죠. 토하니까요. 보육기 내의 신생아 황달 치료를 위한 강선 요법은 30에서 32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하고 골고루 빛을 쪼여준다. 애기 기저귀 채우죠? 눈 안대로 가리죠? 수시로 젖도 먹여요.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파상풍 환아 간호 시 주의 깊게 볼 사항은 호흡이다. 아동의 운동 발달 특성. 국가고시에 잘 나옵니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두미 법칙, 머리에서 다리로 발달한다. 근원 법칙, 중심부터 말초로. 이 몸통이 다 완성되고 이 조그만 거, 팔 전체에서 손가락, 몸통에서 사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 큰 근육에서 소근육으로,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간다. 큰 거 만지다가요 나중에 손가락 꼼지락꼼지락하고 디테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체 각 부분은요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똑같이 성장하지 않아요. 다르게 성장한다. 사물을 의인화시키는 단계는요 유아기입니다. 유아기는요 1에서 3세죠. 이때 특징은요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기어다니죠. 거절증, 떼쓰는 것, 의식적인 행동, 양가감정, 분노 발작. 또 엄마와 떨어져 있기 싫어합니다. 주 양육자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는 행동, 분리 불안이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잘 나오죠. 이유의 원칙, 이유식을 먹이는데 원칙이 있어요.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한다. 반드시 숟가락으로 먹여라.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해라. 그 일정한 시간 간격이 언제야?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4일, 5일, 6일 다 맞아요. 국가고시는요. 이거 아니면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일주일 정도이다. 근데 보기 5일이야. 그럼 이것도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곡, 야과고, 곡물 먼저 먹이고요. 그러니까 쌀 같은 거 갈아 먹이죠. 야채, 과일, 고기 순으로 먹인다. 과일, 야채도 괜찮고 야채, 과일도 괜찮습니다. 출판사마다 약간 변동사항 있어요. 이런 거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동간호 필수 키워드 볼까요? 에릭슨의 8단계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국가고시 거의 2번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노년기가 여태까지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나온 부분이 또 반복해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여러분 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맞춰보세요.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돈. 자아 정체감을 느끼고 뭔가 혼돈스러워. 뭘까요? 청소년기입니다. 자율성 대 수치감 뭘까요? 대소변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감도 느낄 수 있다? 유아기입니다.
자율성 대 수치감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또 신뢰감 대 불신감은요. 영학이에요. 통합감 대 절망감. 뭔가 절망은 노인하고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노년기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지금 국가고시 나오지 않았던 거 뭐 있어요? 학교 가기 전 학년 정기가 있습니다. 3에서 6세인데요. 자발성 대 죄책감. 우리가 양심이 6세에 생겨요. 양심이 생겨야 죄책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년 정기 3에서 6세는요. 자발성 대 죄책감이다. 중년기 4060은요. 생산성 대 침체성이에요. 생산적으로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되네. 마음이 침체되네. 중년기가 생산성 대 침체성입니다. 학동기 초딩이에요. 초딩 6에서 12세 근면성 대 열등감. 학교 가려면 적어도 7, 8시 일어나야 되죠? 근면해야 됩니다. 쟤네 집은 아파트 살고 우리 집은 반지하 살고 쟤네 아빠는 의사 변호사인데 우리 아빠는 일용직하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초딩 학동기예요. 생리적 체중 감소. 생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지나간다. 출생 후 약 3, 4일이 지났는데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보다 체중이 한 5%나 10% 감소했어. 어머 선생님 어떡해요? 네. 그것은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해가지고요. 자연스러운 증상이에요, 어머니. 그렇지만 제가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생했을 때 5kg였어요. 한 며칠 지났는데 아기가 4.5kg로 체중이 빠졌어요. 괜찮다. 왜? 생리적 체중 감소라는 거예요.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을요. 태변이라고 해요. 냄새 날까요? 무취, 암녹색, 암갈색 냄새가 없대요. 이행변, 태변 다음에 보는 변이 아니겠어요? 생후 4일부터 14일, 2주까지 보는 변을 우리가 이행변이라고 한다. 아프가 점수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아프가 점수 항목 5가지. 아프가 점수가 뭐예요? 아기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그 선생님들이요.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2번을 이 아프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5가지 항목이 뭐냐? 국가고시에 나오죠? 호, 맥, 컬러, 반사, 근, 긴장도. 호흡을 보겠죠. 살아있나? 죽어있나? 맥박, 애 건강한가? 컬러, 핑크색인가? 혈액순환 되는가? 반사, 근, 긴장도. 이게 운동은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뭔가 반응은 하는지, 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반응이 아주 좋으면 2점, 그냥 밍숭밍숭하면 1점, 너무 반응이 안 좋으면 0점, 이렇게 해서 2점이 제일 좋죠. 5가지 항목이죠. 2 곱하기 5는 1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8점이야. 괜찮네. 9점이야. 건강하네. 3점이야. 좀 빈약하네. 이거를 알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아프가 점수 항목입니다. 현실에서는 10점은 없대요. 태어났을 때 이게 온몸이 다 핑크인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몸통은 핑크여도 손끝, 발끝은 또 푸른색이고 이렇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에서 BCG 이전에 맞았어야 할 예방접종은 태어나자마자 맞는 거 B형 간염이에요. 우리가 1950년대인가 주사기를 그렇게 돌렸어가지고 B형 간염이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맞아도 되는 거 B형 간염이 있고요. 비타민 K 주사, 혈액 응고가 안 된다 하면 이것도 맞아도 되고요. 결핵 접종 BCG는 원래 한 달 이내에 맞으면 되는데 집에 만약에 결핵 감염자가 있어. 모터로 한 달 기다리겠어요? 태어나자마자 맞는다는 거. 그래서 B형 간염, 또 BCG, 비타민 K 주사는 태어나자마자 맞아도 된다. 그 중에서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제일 먼저 맞아야 되는 거 B형 간염이에요. 흡인성 폐렴, 폐로 뭔가가 흡인돼서 염증이 생긴 게 흡인성 폐렴이에요. 폐로는요,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지 물이 들어가고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유 시 분유가 기도로 흡인되어서 기관지에서 폐로 들어가서 폐렴을 유발한다. 애기만 그래요? 위관 영양, 경감 영양, 비관 영양 하시는 그 노인분들, 콧줄 꽂고 있으신 분들도 폐렴이 그렇게 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 미수가와 과수가가 국가고시에 잘 나옵니다. 미수가는요, 빨리 태어났다, 조산아라고 합니다. 몸무게가 조금 나와서 미수가가 아니에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으면 미수가입니다. 아기가 40주에 태어났는데 37주 미만에 태어났어. 그럼 빨리 태어났죠. 조산했죠. 조산아가 미수가고요. 털이 많아요. 그래서 털이 많은 게 미수가인지 과수가인지 저도 맨날 헷갈려요. 털미, 털이 많으면 미수가다. 이렇게라도 연결하세요. 그럼 털이 적으면요? 과수가가 되겠죠. 아시겠죠? 주름이 없어요. 팽팽해요. 아무래도 아기가 더 팽팽하겠죠? 미수가가 주름이 없다는 거. 과수가는요, 원래 40주에 나와야 되는데 42주 이후에 나오면 과수가입니다. 보육기, 인큐베이터죠? 이 온도는요, 실온보다 10도나 높아야 돼요. 한여름 아닙니까? 30에서 32도. 일반 병실보다 10도는 높아야 된다.
보육기의 문은 최소한으로 열어라. 왜? 아기가요. 이 미숙아는 너무 소중해요. 열량 소모가 많기 때문에 보육기의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래요. 미숙아에게 보육기를 적용시킬 때 유의할 사항,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보온하고 애기 넣는 거지 애기 넣고 온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수장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 뭐죠? 실명되는 질환입니다. 조산아가 보육기에서 산소를 받는데 너무 장시간 고농도의 산소를 과잉 공급받았을 때 실명이 나타난대요. 기본적인 산소 농도는 21%가 좋습니다. 30-40% 이상의 산소는 피해야 돼요. 우리가 이 퍼센트를 알아야지 무조건 산소 높게 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미숙아 망막증, 같은 말로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또 비슷한 표현은 실명이다 이거예요. 최소한의 산소를 투여한다. 그 최소한의 산소의 농도는 21%라는 거예요. 신생아의 목욕을 돕는 방법, 목욕 후 제대 부위를 소독한다. 체온도 유지해야겠죠? 제대 부위가 탯줄이에요. 탯줄을 소독하는 알코올의 농도는요? 70에서 75%죠? 그럼 열을 내리는 알코올 농도는요? 30에서 50%입니다. 나머지는 물을 섞는 거예요. 유수 알코올. 우리가 섞는 게 아니죠? 이미 섞여서 나오죠? 신생아 목욕 몇 분 하죠? 5에서 10분만 합니다. 침상 목욕은요? 5에서 10분이에요. 좌욕은요? 5에서 10분만 해요. 영좌침 5에서 10분. 영아 목욕, 좌욕, 침상 목욕은요? 5에서 10분만 한다. 우유병을 이용해 신생아에게 수유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수유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한다. 전매기구 트름도 시켜야겠죠. 토하니까요. 보육기 내의 신생아 황달 치료를 위한 강선 요법은 30에서 32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하고 골고루 빛을 쪼여준다. 애기 기저귀 채우죠? 눈 안대로 가리죠? 수시로 젖도 먹여요.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파상풍 환아 간호 시 주의 깊게 볼 사항은 호흡이다. 아동의 운동 발달 특성, 국가고시에 잘 나옵니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두미 법칙, 머리에서 다리로 발달한다. 근원 법칙, 중심부터 말초로. 이 몸통이 다 완성되고 이 조그만 거, 팔 전체에서 손가락, 몸통에서 사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 큰 근육에서 소근육으로,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간다. 큰 거 만지다가요. 나중에 손가락 꼼지락꼼지락하고 디테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체 각 부분은요.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똑같이 성장하지 않아요. 다르게 성장한다. 사물을 의인화시키는 단계는요. 유아기입니다. 유아기는요. 1에서 3세죠. 이때 특징은요.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기어다니죠. 거절증, 떼쓰는 것, 의식적인 행동, 양가감정, 분노 발작, 또 엄마와 떨어져 있기 싫어합니다. 주 양육자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는 행동, 분리 불안이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잘 나오죠. 이유의 원칙, 이유식을 먹이는데 원칙이 있어요.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한다. 반드시 숟가락으로 먹여라.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해라. 그 일정한 시간 간격이 언제야?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4일, 5일, 6일 다 맞아요. 국가고시는요. 이거 아니면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일주일 정도이다. 근데 보기 5일이야. 그럼 이것도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곡, 야과고, 곡물 먼저 먹이고요. 그러니까 쌀 같은 거 갈아 먹이죠. 야채, 과일, 고기 순으로 먹인다. 과일, 야채도 괜찮고 야채, 과일도 괜찮습니다. 출판사마다 약간 변동사항 있어요. 이런 거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동간호 필수 키워드 볼까요? 에릭슨의 8단계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국가고시 거의 2번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노년기가 여태까지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나온 부분이 또 반복해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여러분 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맞춰보세요.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돈. 자아 정체감을 느끼고 뭔가 혼돈스러워. 뭘까요? 청소년기입니다. 자율성 대 수치감 뭘까요? 대소변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감도 느낄 수 있다? 유아기입니다. 자율성 대 수치감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또 신뢰감 대 불신감은요? 영아기예요.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 뭔가 절망은 노인하고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노년기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지금 국가고시 나오지 않았던 거 뭐 있어요? 학교 가기 전 학년 전기가 있습니다. 3에서 6세인데요. 자발성 대 죄책감. 우리가 양심이 6세에 생겨요. 양심이 생겨야 죄책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년 전기 3에서 6세는요. 자발성 대 죄책감이다. 중년기 4060은요. 생산성 대 침체성이에요. 생산적으로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되네. 마음이 침체되네. 중년기가 생산성 대 침체성입니다. 학동기
초딩이에요. 초딩. 6에서 12세. 근면성대 열등감. 학교 가려면 적어도 7, 8시 일어나야 되죠? 근면해야 됩니다. 쟤네 집은 아파트 살고 우리 집은 반지하 살고 쟤네 아빠는 의사 변호사인데 우리 아빠는 일용직하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초딩 학동기예요. 생리적 체중 감소. 생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지나간다. 출생 후 약 3, 4일이 지났는데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보다 체중이 한 5%나 10% 감소했어. 어머 선생님 어떡해요? 아, 네. 그것은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해가지고요. 자연스러운 증상이에요, 어머니. 그렇지만 제가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생했을 때 5kg였어요. 한 며칠 지났는데 아기가 4.5kg로 체중이 빠졌어요. 괜찮다. 왜? 생리적 체중 감소라는 거예요.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을요? 태변이라고 해요. 냄새 날까요? 무취, 암녹색, 암갈색 냄새가 없대요. 이행변, 태변 다음에 보는 변이 아니겠어요? 생후 4일부터 14일, 2주까지 보는 변을 우리가 이행변이라고 한다. 아프가 점수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아프가 점수 항목 5가지. 아프가 점수가 뭐예요? 아기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그 선생님들이요?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2번을 이 아프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5가지 항목이 뭐냐? 국가고시에 나오죠? 호, 맥, 컬러, 반사, 근, 긴장도. 호흡을 보겠죠. 살아있나? 죽어있나? 맥박, 애 건강한가? 컬러, 핑크색인가? 혈액순환 되는가? 반사, 근, 긴장도. 이게 운동은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뭔가 반응은 하는지, 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반응이 아주 좋으면 2점, 그냥 밍숭밍숭하면 1점, 너무 반응이 안 좋으면 0점, 이렇게 해서 2점이 제일 좋죠. 5가지 항목이죠. 2 곱하기 5는 1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8점이야. 괜찮네. 9점이야. 건강하네. 3점이야. 좀 빈약하네. 이거를 알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아프가 점수 항목입니다. 현실에서는 10점은 없대요. 태어났을 때 이게 온몸이 다 핑크인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몸통은 핑크여도 뭐 손끝, 발끝은 또 푸른색이고 이렇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에서 BCG 이전에 맞았어야 할 예방접종은 태어나자마자 맞는 거 B형 간염이에요. 우리가 1950년대인가 뭐 주사기를 그렇게 돌렸어가지고 B형 간염이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맞아도 되는 거 B형 간염이 있고요. 비타민 K 주사, 혈액 응고가 안 된다 하면 이것도 맞아도 되고요. 결핵 접종 BCG는 원래 한 달 이내에 맞으면 되는데 집에 만약에 결핵 감염자가 있어. 모터로 한 달 기다리겠어요? 태어나자마자 맞는다는 거. 그래서 B형 간염, 또 BCG, 비타민 K 주사는 태어나자마자 맞아도 된다. 그 중에서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제일 먼저 맞아야 되는 거 B형 간염이에요. 흡인성 폐렴, 폐로 뭔가가 흡인돼서 염증이 생긴 게 흡인성 폐렴이에요. 폐로는요,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지 물이 들어가고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유 시 분유가 기도로 흡인되어서 기관지에서 폐로 들어가서 폐렴을 유발한다. 애기만 그래요? 위관 영양, 경감 영양, 비관 영양 하시는 그 노인분들, 콧줄 꽂고 있으신 분들도 폐렴이 그렇게 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 미수가와 과수가가 국가고시에 잘 나옵니다. 미수가는요? 빨리 태어났다. 조산아라고 합니다. 뭐 몸무게가 조금 나와서 미수가가 아니에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으면 미수가입니다. 아기가 40주에 태어났는데 37주 미만에 태어났어. 그럼 빨리 태어났죠. 조산했죠. 조산아가 미수가고요. 털이 많아요. 그래서 털이 많은 게 미수가인지 과수가인지 저도 맨날 헷갈려요. 털미, 털이 많으면 미수가다. 이렇게라도 연결하세요. 그럼 털이 적으면요? 과수가가 되겠죠. 아시겠죠? 주름이 없어요. 팽팽해요. 아무래도 아기가 더 팽팽하겠죠? 미수가가 주름이 없다는 거. 과수가는요, 원래 40주에 나와야 되는데 42주 이후에 나오면 과수가입니다. 보육기, 인큐베이터죠? 이 온도는요, 실온보다 10도나 높아야 돼요. 한여름 아닙니까? 30에서 32도. 일반 병실보다 10도는 높아야 된다. 보육기의 문은 최소한으로 열어라. 왜? 아기가요, 이 미수가는 너무 소중해요. 열량 소모가 많기 때문에 보육기의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래요. 미수가에게 보육기를 적용시킬 때 유의할 사항,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보온하고 아기 넣는 거지, 아기 넣고 온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수장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 뭐죠? 실명되는 질환입니다. 조산아가 보육기에서 산소를 받는데 너무 장시간 고농도의 산소를 과잉 공급받았을 때 실명이 나타난대요. 기본적인 산소 농도는 21%가 좋습니다. 30-40% 이상의 산소는 피해야 돼요. 우리가 이 퍼센트를 알아야지 무조건 산소 높게 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미수가 망막증, 같은 말로 수정치 후부 섬유 증식증, 또 비슷한 표현은 실명이다 이거예요. 최소한의 산소를 투여한다. 그 최소한의 산소의 농도는 21%라는 거예요. 신생아의 목욕을 돕는 방법. 목욕 후 제대 부위를 소독한다. 체온도 유지해야겠죠? 제대 부위가 탯줄이에요. 탯줄을 소독하는 알코올의 농도는요, 70에서 75%죠? 그럼 열을 내리는 알코올 농도는요, 30에서 50%입니다. 나머지는 물을 섞는 거예요. 유수 알코올. 우리가 섞는 게 아니죠? 이미 섞여서 나오죠? 신생아 목욕 몇 분 하죠? 5에서 10분만 합니다. 침상 목욕은요? 5에서 10분이에요. 좌욕은요? 5에서 10분만 해요. 영좌침 5에서 10분. 영아 목욕, 좌욕, 침상 목욕은요? 5에서 10분만 한다. 우유병을 이용해 신생아에게 수유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수유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한다. 전매기구 트름도 시켜야겠죠. 토하니까요. 보육기 내의 신생아 황달 치료를 위한 강선 요법은 30에서 32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하고 골고루 빛을 쪼여준다. 애기 기저귀 채우죠? 눈 안대로 가리죠? 수시로 젖도 먹여요.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파상풍 환아 간호 시 주의 깊게 볼 사항은 호흡이다. 아동의 운동 발달 특성. 국가고시에 잘 나옵니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두미 법칙, 머리에서 다리로 발달한다. 근원 법칙, 중심부터 말초로. 이 몸통이 다 완성되고 이 조그만 거, 팔 전체에서 손가락, 몸통에서 사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 큰 근육에서 소근육으로,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간다. 큰 거 만지다가요, 나중에 손가락 꼼지락꼼지락하고 디테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체 각 부분은요,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똑같이 성장하지 않아요. 다르게 성장한다. 사물을 의인화시키는 단계는요, 유아기입니다. 유아기는요, 1에서 3세죠? 이때 특징은요,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기어다니죠. 거절증, 떼쓰는 것, 의식적인 행동, 양가 감정, 분노 발작, 또 엄마와 떨어져 있기 싫어합니다. 주 양육자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는 행동, 분리 불안이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잘 나오죠. 이유의 원칙, 이유식을 먹이는데 원칙이 있어요.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한다. 반드시 숟가락으로 먹여라.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해라. 그 일정한 시간 간격이 언제야?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4일, 5일, 6일 다 맞아요. 국가고시는요, 이거 아니면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일주일 정도이다. 근데 보기 5일이야. 그럼 이것도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곡, 야과고, 곡물 먼저 먹이고요. 그러니까 쌀 같은 거 갈아 먹이죠. 야채, 과일, 고기 순으로 먹인다. 과일, 야채도 괜찮고 야채, 과일도 괜찮습니다. 출판사마다 약간 변동사항 있어요. 이런 거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